8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못 붙어요. 저는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붙습니다. 제가 지금 건물을 100층짜리를 짓고 싶어. 근데 기초공사를 종이컵만한 기초공사를 해서 100층짜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반을 잘 갖춘 분이 빨리 짓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한테 80점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 쓰잖아요. 유념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기본서의 첫 번째 정치의 의미와 성격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책을 잠깐 보십시오. 그러면 정치의 의미와 성격이라고 해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여러분 딱 연결해서 비교하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전통적 의미의 정치와 현대적 의미의 정치 비교하기 이렇게 쓰십시오. 시험을 낼 때는 다음 중 정치의 의미에 관한 내용들이다, 정치 현상에 관한 성격들이다, 내용이 다른 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딱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부 다 보일 겁니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가는 건 머리가 다 큰 여러분들한테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딱 펴놓으시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칠판에 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서브노트, 다운로드, 프린트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서브노트나 다운로드 받은 거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하, 서브노트 가운데서도 제가 두 종류의 서브노트가 다 있습니다. 어느 거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왜? 제가 이거 확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에이씨 그러잖아.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거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느 거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어느 것인지 반드시 합격하시는 분들 한 권은 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만든 기출문제집 정말로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왔던 것들 가운데 옛날 것들 이런 것 완벽하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성격 보세요. 정치의 성격, 그러면 정치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자야. 그러면 정치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쳐다봐. 그럼 거기서 아테네의 정치 현상, 그 다음에 옛날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의 정치 현상,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그리스 그렉시트 문제를 놓고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딱 쳐다보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이 있더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는 양면성, 하나는 권력성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현상의 특성을 써라. 그러면 양면성과 권력성이라는 거야. 양면성이라는 것은 뭘까라고 하면 그리스 국민들이 그거 유럽연합에 들어있어 나오자 어쩌자 연금 줄여야 돼 오하나,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아니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면성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라크의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 그전에 이라크 군대 그때 지금 세월이 바뀌었지만 책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안 바꾼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그럼 이라크 군대 파병을 놓고서 국회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국민들도 해야잖아 말아야잖아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일컬어서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죠. 대립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와 같은 대립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면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을 해주는가? 조정하고 해결해주는 현상이 있어. 그걸 일컬어서 This is 정치 현상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한 결정이 나는 것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났냐는 거야. 어느 쪽으로.
국회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결정이 나는 쪽이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 걸 일컬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상대 가치를 지배했다. 즉 상대 가치라고 하는 얘기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상대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권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권력성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여당과 야당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하는 것을 권력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면성과 권력성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정치 현상은 국가적인 공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있어.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 그럴 때 아버지는 야, 동쪽으로 이사 가자. 엄마는 서쪽으로 이사 가자. 그래. 그 다음에 내 동생과 누나는 어디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것이 막 분쟁이 생겼어. 뭐라 그래? 양면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집에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은 엄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가만히 있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면 아버지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해. 우리 집에 권력은 엄마가 쥐고 있어. 권력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가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 웰컴 투 동막골에서 동막골에도 정치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가에도 있고 조그만 부족사회에도 있고 내가 모이는 조그만 서클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러한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이러한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걸 놓고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에만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국가현상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니야. 어느 집단이든지 두 사람 이상이 있는 집단에는 반드시 정치현상이 있어 라고. 아니야. 그렇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이 있는 집단들에는 무조건 정치현상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일컬어서 집단현상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지?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어 국가현상설, 모든 집단에 다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뭐 이론론적, 다원론적, 또 본질적 의미, 일상적 의미 이런 식으로 쫙쫙쫙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운 다음에 읽으면 정리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정치를 배우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이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권력성을 가진 데서 말이야. 무언가를 행해.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잘했어. 그래야지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야지. 그러면 그 정치 권력에는 정당성, 영어로 말해서 레지티머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새끼들 힘을 가지고 과시했네.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러면 정당성이 없다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정당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당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정당성이라는 말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쭉 우리의 이 대장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당성이라는 단어를 20번 이상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얘기를 들어두시면 됩니다.